이 세월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선사나 또는 해경이나 업체가 해낼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은 뭐가 있을까 따져보자고 했고, 그래서 그런 사안을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귀납적으로 어떤 결론을 향해 가보자고. 그런 사안 중에 첫 번째로 학부모 그리고 생존한 아이들 혹은 시신으로 돌아온 그 아이들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는 주장이 생존자 학부모 대표에 의해서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이것은 학부모 당사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여 워낙 너무나 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작은 사안에도 민감해하거나 혹은 실수로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이자 법률 전문가 중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 생존자 혹은 유가족 학부모들과 계속 접촉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그분은 제3자로 이런 학부모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전화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던 와중에 예. 16일 사고 당일날 통화를 분명히 했는데,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과 후의 통화 목록은 있지만 그 자녀와 통화했던 기록은 사라졌다. 예, 그리고 그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박 변호사님이 예. 혹시 직접 그런 사례를 듣거나 혹은 그 핸드폰을 보거나 하신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그 안산 쪽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들, 가족분들 만난 이후로 네.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뭐 부모님들이 뭐 특정 반에 뭐 몰려 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골고루 좀 계셨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생존자 가족, 뭐 골고루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듣기로는 예, 통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시간 이상 통화 시도를 계속 했는데 분명히.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1시간 이상 자신이 통화 시도한 기록 자체가 없더라. 예, 그리고 이상해서 이통사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 없더라. 예.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들은 사례들, 네. 또 간혹은 이제 핸드폰을 직접 보여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통화한 내역들은 있는데, 4월 15일과 16일 날 통화 내역은 없는 그런 화면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족분들에게 이제 통화 내역을 직접 통신사에게 좀 요청을 해서 받아오시라, 이런 요청들을 해서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서로 맞춰보는 작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확인 과정 중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유가족 분의 케이스는 시신이 발견돼서 예, 시신을 인도받고 나서 나중에 핸드폰을 받았는데 예, 그 핸드폰을 받더니 당일날 예, 아이가 16일날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없더라. 예, 배가 사고가 나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을 텐데 예, 그 16일 당일날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예.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맞지는 않죠, 그죠? 제가 들었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네. 그럴 경우 이제 부모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화를 네. 수하려고 했었던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저- 케이스들에 비춰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통화가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 휴대폰에 통화를 하려고 했던 기록 자체는 있어야 하는데 예. 그 기록조차 없어서 그 사고 당일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은 채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하죠. 분명히. 그렇죠. 예. 네. 실제로 해경이 이제 유심칩을 뭐 뽑았다 다시 꼽은 뭐 그런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이 전반적으로 이제 휴대폰과 거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 휴대폰을 따로 모아서 혹시 이것이 삭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을 전문가에게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그 결과가 지금까지 네. 66대 정도의 핸드폰을 저희들이 판매받아서 복원 및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차적으로 수거된 그 66대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부모님들이 격앙되어서 혹은 지나치게 예. 감정적이어서 일부가 혹은 또 실수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부모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소수의 주장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뭐 어떤 반에 있는 일반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혹은 생존자 학부모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존자든 희생자든 그리고 또 부모님 사이드의 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희생된 아이들에서 나중에 찾게 된 폰에 봤더니 그날 사고 당일날 아무한테도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통화가 성공한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건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 이게 입증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은 폰을 어떻게 했다 원격으로 이걸 떠나서 이 통사의 기록도 없다고 하면 그죠? 이거는 첫 번째 이 통사가 협조를 했거나 두 번째 이 통사를 해킹을 했거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아직 답을 주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계속 찾고 있고 적어도 이게 단순히 일부의 감정적인 주장이거나 소수의 주장이거나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사, 해경, 뭐 군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케이스가 아닌 것. 예. 그날 혹시 광범위하게 이 통화 목록에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해서 다른 케이스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이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의 주장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에 신고했는데 뭐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나는 해경에 몇 시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해경에 신고한 최초의 사람이 학생이고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예. 시간도 나오고. 그보다 먼저 누군가 신고했는데 그게 없다. 나중에 자기는 했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폰에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신고를 받은 해경에도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환장하는 거지. 난 했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혹은 그 외에도 꼭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통화 목록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이 사라졌다는 케이스를 들었거나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저에게 좀 메일을 부탁드려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길에서 뛰어다니면서 전화한다고 찾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찾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우선 누구인지 모르고요. 나서지도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제보를 바라고요. 이건 어설프게 주장하면 그야말로 또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주장이 단순한 유언비어로 치부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일단 다수의 증언이 있는 거고 박주민 변호사 얘기가 그 60개 넘는 폰을 협조를 받아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네. 거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저는 지난번에 그 증언을 듣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거는 아직 뭘 특정하기는 이르지만 그러면 그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를 누군가 했다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뭔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지난 세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건의 재구성을 막는다든지 혹은 뭐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의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은 공식 발표 이외에 재구성이 불가능해요. 수사본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사건의 구성 외에 더 일찍 사건이 벌어졌는지 혹은 더 일찍 그것을 감지한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혹은 뭐 생존 학생이 정말로 10시 반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과연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계속 알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본 거고, 이제 앞으로 학부모, 학생뿐만 아닌 일반인들의 케이스, 혹은 뭐 나는 해경인데 그랬어. 해경이 저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를 들었어. 혹은 내가 해경의 친구인데 자기 핸드폰 삭제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케이스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메일 주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새롭게 할 얘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는데 다이빙배 논란이 이 사안 중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이라는 얘기까지. 오늘은 이 다이빙배 관련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다이빙배를 철수했는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기로는 아무도 구출하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철수했다. 이거예요. 이정인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나는 왜 그랬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해외로 가버렸고 최근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김명기 UDT 간사 사실은 세월호 현장에서 이종인 대표를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배를 처음 타봤던 그러니까 친분이 있거나 직원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 현장을 경험했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왜 다시 물어봤냐면 그분이 이종인 대표가 있는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현장에 가서 필리핀 현장에 가서 왜 그때 철수했는지 이제 좀 얘기해달라고 그 얘기를 돌아온 김명기 간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뭐라더냐. 그 인터뷰를 잠깐 먼저 들을게요. 지난 시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네. 이미 잠수사들이 너무 많이 떠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이빙벨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몇 명이었죠? 5명이었나요? 네. 원래 이제 24시간 내내 한다는 게 네. 이 5명이 24시간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을 하고 교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연속 잠수를 할 수 네. 있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감압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잠수하러 내려가면 기압이 다르고 네. 올라오는 동안 이제 기압이 달라서 혈액순환에 기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공기방울이 생겼다는 건 그 네. 공기방울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소위 잠수병이고. 네, 네. 근데 그게 생기지 말라고 천천히 네. 압력을 맞춰가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네. 그죠? 벨이 가장 좋은 점이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네. 그냥 혼자 몸으로 무엇을 붙잡지 않고도 수심한 5m, 6m 지점에서 감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혼자? 예, 혼자. 하지만 거기는 조류가 세잖아요. 네. 예, 사람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조류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언딘 바지선에서 지금 잠수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뱃속에 세월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네.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작업할 수 있어요. 위에서 공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문제는 못하는 이유가 감압 때문에 그런데 예.
한 30m 정도에서 10분 작업을 했다. 네. 그러면 감압하는 시간까지 위로 올라오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20분, 30분, 1시간 막 늘어나요. 네. 그러면 감압하는 시간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30분 작업하면 최소한 30분 이상 감압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올라올 때 못 버틴단 말이에요. 아. 네. 하지만 다이빙벨은 30분을 그 빠른 물 속에서 버틸 수가 없다. 없어요. 감압하는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감압하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잠수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이빙벨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 거기서 5시간을 작업을 해도 5시간 감압하면 되니까. 네. 그동안 가만 앉아있으면 되니까. 네. 아, 그래서 다이빙벨이 유리하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30분 잠수하고 올라오는 30분 동안 감안하고 다음 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연속 작업이 계속 가능하다. 20시간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네. 되게 조금 기분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황홀했어요. 네. 잠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정말 이건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거는 행운이죠. 그 안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오버 아니고? 오버 아니고. 심지어 벨 안에서 마지막에 제 새벽에 들어갔을 때 서로 대화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벨 안에서 네, 작전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언제 이거 물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대화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냥 여러모로 이것저것 좀 신기한 경험들 참 좋았죠. 그 안에서. 희망이 있었고. 아, 이렇게 하면 잠수 오래 할 수 있고. 분명히 되겠구나. 분명히 되겠구나. 네,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말씀하셨는데 지난 네. 시간에 뭐 위치를 잘못 알려줘서 시간 낭비했다. 네. 분명히 이 배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니어서 네. 하루 종일 낭비하고 나서 해경이 아니라 해군에게 물어봤더니 네. 거기는 거기가 아니라고 했다. 네. 그래서 옮길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네. 잘못 알려진 위치에서라도 작업을 해보자. 네. 해서 들어갔고 네.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본인은 네. 판단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종인 대표가 철수하자고 결정을 하셨고 네. 그때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셨겠군요. 네. 왜 가자고 그러는지. 네. 분명히 성과 낼 수 있고 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종인 대표 가자고. 네. 이종인 대표가 그 잠수사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네. 판단을 했다. 네. 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셨다면서요. 네. 바이선에 대고 해경 고속정이 네.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그래서 네. 그 위치가 게다가 다이빙 벨이 있는 위치고 잠수하는 위치여서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네.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네. 우리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 네. 직접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요. 네.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레저 다이빙 할 때요. 네. 다이빙 안 해본 사람이 네. 많으니까 다이빙으로 예를 드니까 예. 어쨌든 네. 레저 다이빙을 할 때 SMB라고 그 주황색 막대기예요. 네. 풍선 같은 건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저희가 주머니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승을 해야겠다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위로 쭉 이렇게 뜨죠. 국제적인 표식이에요. 협약된 표식이에요. 요 밑에 다이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선박들은 조심해달라. 일로 오지 말아라. 그 잠수하던 다이버가 올라갈 때 갑자기 고속전이 지나간다든가 네. 그러면 안 되니 네. 자기가 풍선을 물로 띄우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선들이 오질 않아요. 예. 알아서. 예. 그런데 해경정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알죠. 다 하는 예. 건데. 근데 그 해경정이 뻔히 알면서 거기 다이빙벨이 있다라는 아니 전 거. 국민이 다이빙벨이 투입된 건 다 알았죠 네, 그때. 네. 근데 그거를 알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는 뭐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 배도 그렇게 안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벨 안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바지선 위에 계셨던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실수를 만약에 해경정이 실수를 했다 쳐요. 네. 예, 그러면 위에서 막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친 새끼들 막 그랬겠죠. 네네. 네. 그랬는데 해경정 그 정장이 네. 쳐다도 안 보더래요.
네, 만약에 실수였다면, 네, 실수였다면 진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네.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욕하고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의도네요. 네. 그거 보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이번에 이 대표님 이제 딴 데서 만나서 그 얘기를 저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당시 철수할 때만 하더라도 아니 왜 잘 되고 있는데 철수하지 이렇게 아셨군요. 네. 저희랑 인터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모르셨군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었죠. 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서 철수하지 않았을까. 추정이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만나셨다면서요. 네. 얘기 들어보니 그게 실수였다면 오 진짜 미안하다고 네. 큰일 날 뻔했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도 네. 바지선 위에서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네. 고함을 치고 뭐라고 하는데도 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다. 네. 의도죠. 네. 그건 의도죠, 당연히. 네.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그 가이드라인 위치 잘못 알려준 거 네. 그쪽 해경 쪽에서는 그랬거든요. 아예 뭐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무슨 했는데 컴퓨터라고 그게. 네, 다 의도구나. 다 의도구나라고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이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죠.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 인터뷰 때 왜 그냥 실패라고 짧게 말하고. 네. 그래서 막 그 언론들이 네. 다이빙 실패 보도했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네. 실패다. 네. 그러고 가버렸냐고. 네.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이 충돌 사건 말고 그날 아침에 네. 해군에서 해군에서. 예, 그 투스타 분 있어요. 투스타. 예,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드려도 되나요? 투스타 많지도 않은데 뭐 예, 어쨌든.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저희 그 숙소로 오셔가지고 네.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오더니 그냥 뭐 다짜고짜 우리 이제 작업해야 되니까 배 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철수한 날 아침에 네. 예, 그래서 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 빼라고 했군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예, 안 하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어떤 네. 위험한 상황들이나 네. 비협조 상황들이나 이런 네. 얘기는 다 안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네, 대표님 그 얘기는 하셨어야죠. 그 얘기를 안 하시면 이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무조건 하셨어야죠. 그러면 솔직히 욕은 그렇게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 욕하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네. 어차피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네. 그 작업이 잘 돼서 한 사람이 더 빨리 구조되거나 수습되길 네.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갔을까? 의아한 거지. 네. 욕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 정해져 있고요. 그 네.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됐던 사람들이죠. 네. 아이고 잘 걸렸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거기에 그들이 딱 써먹기 좋은 워딩을 하셨죠. 네. 그냥 단순히 실패했다 떠나겠다 하고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네. 빼라고 했군요. 네. 그러니까 다이빙 벨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빼라고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된 거를 보고 제 생각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분명히 이건 되는 거다라고 걔들이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냅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었을 것이다. 빼라 한 거죠. 그 얘기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긴 해요. 군에서 나선 적은 없었거든요. 어. 지금까지 군에서 나선 적은 없었어요. 근데 군에서까지 나서서 빼라 하니까 처음으로 밝혀지는 내용이네요. 네. 자, 알겠어요. 이제 대충 이해갑니다. 김명기 간사가 주장하는 해당 해군 소장의 의견은 차후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의문이죠. 선사나 뭐 해경이나 업체가 해군 장성한테 심부름 시킬 수 있느냐? 저거 빼라고. 해군 투스타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해경이나 업체가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작업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다이빙벨을 방해했다. 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해군 장성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 레벨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서 그러면 해군이 과연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을까? 연달아서 이런 의문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관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라고 했는데 그럼 해군의 장비 중에 거기 써먹을 수 있는 장비는 없었을까? 해군에서 직접 만든 동영상이에요. 해군의 SSU 계속 나오는 거기서 통영함이라고 하는 이 구조 전문 함정이 자신의 장비를 자랑하는 동영상입니다. 챔버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를 넣어준다. 감압 하지만 장비고 이때도 챔버와 외부 간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자, 이 장비를 메디컬 락이라 불리는 문을 설명하는데 열고 닫다가 전체 영상은 자칫 챔버의 나중에 압력이 유실되기라도 하면 보시고 잠수사들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감압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사람이 감압 메디칼 락 사용 끝.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이전에 투입돼 설명하는 거예요. 98년에 북한 반잠수정의 인형은 자랑입니다. 세계 신기록 세웠다고 호화 자기 잠수 기술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PCT라고 하는 장비를 타고 북한 PTC라고 하는 장비를 반잠수정이 타고 가라앉은 곳의 수심은 150m. 150m까지 내려가고 해군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해 반잠수정의 위치를 알아냈다. 북한의 반잠수정을 그리고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반잠수정을 와이어로 묶어 연결한 후 바다 위로 인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이빙벨이에요. 이게 밑에 뚜껑이 밑에가 열렸냐 닫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다이빙벨이 있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장비를 성과를. 그리고 이게 최초의 도전으로 PTC예요. 기록된 150m에서 선체 인양. 하지만 잠수사들은 평소에도 PTC를 타고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훈련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PTC는 장비보다 훨씬 선상의 진화된 압력 장비죠. 챔버에 부착해 더 깊이 작전 수심과 들어가고.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가압시킨 잠수사가 이곳으로 이건 뭐 쭉 이렇게 자랑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안 썼어요. 해군에서. 조류가 세서 못 썼다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정조 때, 조류가 그렇게 잦아들 때, 이 장비를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데, 이건 너무 전문 영역이라서 그렇다고 쳐요. 흔히 말하는 다이빙벨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의 장비고, 용도가 좀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같은 심해 잠수사를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내려가서 며칠씩 작업할 수도 있대요. 잠수야 이거 안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이버들이 몸으로 때운다고 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만약에 생존자가 존재했다고 쳐보자고요. 그 안에 어떻게 꺼낼 거야? 아까 다이빙벨 설명 들으셨죠? 그 속에 10분 있었으면 감압할 때 10분은 걸린다고. 그래야 그 압력이나 모든 게 몸에 맞아가지고 기포가 안 생기고 잠수에 안 걸려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물속에서 3일 동안 생존했어요. 어떤 생존자 발견했어요. 그럼 바로 끄내면 죽는 거예요. 3일간이나 그 압력에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생존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생존자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장비가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발견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장비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 동원됐던 장비들을 이렇게 쳐다봤지만, 생존자가 있을 때 그 생존자가 무사히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는 거기 동원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생존자가 발견되기만 하면 꺼내면 끝나는 건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 장비를 뭐 조류가 세서 이걸 타고 못 들어갔다고는 쳐요.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진 장비가 항상 그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생존자가 발견되면 거기 옮겨 타서 그 안에서 감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무사히 올라올 수 있는 장비가 상시 대기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걸 사건이 진행되는 그 실시간 그 당시엔 난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 이런 게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동원 안 됐다는 거지. 그럼 진짜로 필요한 모든 장비가 동원되고, 그리고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장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이빙벨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막 난리를 칠 때 우리 정부가 정말 구조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는가?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정부의 책임을 따져나갈 때 이런 구멍들에 대해 꼼꼼히,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르지만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했느냐?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종인 대표에 대해서 딱히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해요. 소송도 당했어요, 지금. 이상호 기자도 사기로 소송을 당했어. 다이빙배에 대해서 사기쳤다 이거지. 이상호 기자를 만났더니 저희가 이때까지 수십 건의 소송을 당했지만 사기로 당한 건 처음이라고. 내 알 바 아니지, 나도 바빠, 소송.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해해주고 뭐 이런 양극단의 반응들이 있는데, 실패했을 때 보수 언론에서 정말 반가워했죠.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니. 왜냐하면 천안함 때부터 눈밖에 났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만약에 정말 사기꾼을 발견한 거라면 보수만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기꾼을 밝혀내는 걸 좋아하는 건 한겨레도 아주 좋아요.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를 발견했을 때 우린 본능적으로 달려서 물어뜯게 마련인데, 사실은 이 사안은 그래서 사기를 쳤냐 아니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종인 대표의 역할 중에 대단히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명이나 여러 가지 반론이 존재하겠지만,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3일째에 이종인 대표가 JTBC에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안타까워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실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했어요, 저는 사실. 초반에 이틀은. 근데 이종인 대표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할 수 있는 걸 다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가졌다고요.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면 사실은 세월호가 지금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의 덩어리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최초의 강력한 의문 제기가 있었고, 그 역할로도 저는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이분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불이익,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면 말고요. 아니, 저도 이분을 천안함 취재하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뵀는데, 가끔씩 이 말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몇몇 언론에서 인용을 했던 그 말할 때의 대목이, 제가 아는 이종인 대표의 표현은 일단은 그랬을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 가족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고, 자신은 전문가고, 그런 높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난 실패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나머지는 변명이고, 네. 구질구질하다. 이게 성격이기도 해요. 여하간 저는 이제 이 다이빙벨이 뭐 꼭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혹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이빙벨 사안을 통해서 이거 다이빙벨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해경이나 업체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이빙벨을 비롯하여 그러면 필요했던 모든 장비가 투입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 영역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거론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할 얘기의 요약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선거 관련 얘기할 때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거처럼 중요한 사안은 어떤 작은 의구심도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뭐 걱정, 우려, 의혹, 이 모든 것에 선관위는 성실히 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구멍을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활용해서 찾아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려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쳐버리면 그런 우려나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적이고 자기는 음모론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99개 중에 하나를 찾는데 보태야 되는데 그래도 겨우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안은,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건 음모론이 아니라고 말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어도 부담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김보요. 사실은 세월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초반에 음모론, 뭐 그 외에 유언비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도. 왜냐하면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사실은 왜 죽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 그게 추모가 되는 건가요? 니네들은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헛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 못 말해주잖아. 지금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든 과정이나 혹은 가끔은 잘못된 추론을 하면서까지라도 계속해서 진짜 진실은 뭐지? 계속 찾아가는 게 그게 추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거였어 이유가? 라고 내놔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파파이스는 이렇게 진실을 찾는 것으로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월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선사나 또는 해경이나 업체가 해낼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은 뭐가 있을까 따져보자고 했고, 그래서 그런 사안을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귀납적으로 어떤 결론을 향해 가보자고. 그런 사안 중에 첫 번째로 학부모 그리고 생존한 아이들 혹은 시신으로 돌아온 그 아이들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는 주장이 생존자 학부모 대표에 의해서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이것은 학부모 당사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여 너무나 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작은 사안에도 민감해하거나 혹은 실수로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이자 법률 전문가 중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 생존자 혹은 유가족 학부모들과 계속 접촉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그분은 제3자로 이런 학부모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전화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던 와중에 예. 어떤 유가족 분의 케이스는 시신이 발견돼서 예, 시신을 인도받고 나서 나중에 핸드폰을 받았는데 예, 그 핸드폰을 봤더니 당일날 예, 아이가 16일날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없더라. 예, 배가 사고가 나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을 텐데 예, 그 16일 당일날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예.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맞지는 않죠, 그죠? 제가 들었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네. 그럴 경우 이제 부모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화를 네. 수하려고 했었던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저- 케이스들에 비춰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통화가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 휴대폰에 16일 사고 당일날 통화를 분명히 했는데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과 후의 통화 목록은 있지만 그 자녀와 통화했던 기록은 사라졌다. 예, 그리고 그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박 변호사님이 예. 혹시 직접 그런 사례를 듣거나 혹은 그 핸드폰을 보거나 하신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그 안산 쪽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들, 가족분들 만난 이후로 네.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뭐 부모님들이 뭐 특정 반에 뭐 몰려 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골고루 좀 계셨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생존자 가족, 뭐 골고루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듣기로는 예, 통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시간 이상 통화 시도를 계속 했는데 분명히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1시간 이상 자신이 통화 시도한 기록 자체가 없더라. 예, 그리고 이상해서 이통사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 없더라. 예.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들은 사례들 네. 또 간혹은 이제 핸드폰을 직접 보여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통화한 내역들은 있는데 4월 15일과 16일 날 통화 내역은 없는 그런 화면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족분들에게 이제 통화 내역을 직접 통신사에게 좀 요청을 해서 받아오시라 이런 요청들을 해서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서로 맞춰보는 작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확인 과정 중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차적으로 수거된 그 66대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부모님들이 격앙되어서 혹은 지나치게 예. 감정적이어서 일부가 혹은 또 실수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부모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소수의 주장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뭐 어떤 반에 있는 일반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혹은 생존자 학부모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존자든 희생자든 그리고 또 부모님 사이드의 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희생된 아이들에서 나중에 찾게 된 폰에 봤더니 그날 사고 당일날 아무한테도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통화가 성공한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건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 이게 입증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은 폰을 어떻게 했다 원격으로 이걸 떠나서 이통사의 기록도 없다고 하면 그죠? 이거는 하면 조사를 진행하는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그분은 제3자로 이런 학부모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전화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던 와중에 예. 16일 사고 당일날 통화를 분명히 했는데,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과 후의 통화 목록은 있지만 그 자녀와 통화했던 기록은 사라졌다. 예, 그리고 그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박 변호사님이 예. 혹시 직접 그런 사례를 듣거나 혹은 그 핸드폰을 보거나 하신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그 안산 쪽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들, 가족분들 만난 이후로 네.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뭐 부모님들이 뭐 특정 반에 뭐 몰려 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골고루 좀 계셨고, 또 희생자 가족. 이 세월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선사나 또는 해경이나 업체가 해낼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은 뭐가 있을까 따져보자고 했고, 그래서 그런 사안을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귀납적으로 어떤 결론을 향해 가보자고. 그런 사안 중에 첫 번째로 학부모 그리고 생존한 아이들 혹은 시신으로 돌아온 그 아이들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는 주장이 생존자 학부모 대표에 의해서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이것은 학부모 당사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여 너무나 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작은 사안에도 민감해하거나 혹은 실수로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이자 법률 전문가 중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 생존자 혹은 유가족 학부모들과 계속 사고가 나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을 텐데 예, 그 16일 당일날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예.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맞지는 않죠, 그죠? 제가 들었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네. 그럴 경우 이제 부모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화를 네. 수하려고 했었던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저- 케이스들에 비춰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통화가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 휴대폰에 통화를 하려고 했던 기록 자체는 있어야 하는데 예. 그 기록조차 없어서 그 사고 당일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은 채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하죠, 분명히. 그렇죠. 예. 네. 실제로 해경이 이제 유심칩을 뭐 뽑았다 다시 꼽은 뭐 그런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이 전반적으로 이제 휴대폰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 휴대폰을 따로 모아서 혹시 이것이 삭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을 전문가에게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그 결과가 지금까지 네. 66대 정도의 핸드폰을 저희들이 안내받아서 복원 및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분들, 생존자 가족, 골고루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듣기로는 예, 통화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1시간 이상 통화 시도를 계속 했는데 분명히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1시간 이상 자신이 통화 시도한 기록 자체가 없더라. 예, 그리고
이상해서 이통사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 없더라. 예.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들은 사례들 네. 또 간혹은 이제 핸드폰을 직접 보여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통화한 내역들은 있는데 4월 15일과 16일 날 통화 내역은 없는 그런 화면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족분들에게 이제 통화 내역을 직접 통신사에게 좀 요청을 해서 받아오시라 이런 요청들을 해서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서로 맞춰보는 작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확인 과정 중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유가족 분의 케이스는 시신이 발견돼서 예. 시신을 인도받고 나서 나중에 핸드폰을 받았는데 예. 그 핸드폰을 봤더니 당일날 예. 아이가 16일 날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없더라. 예. 배가